문학 모태입니다. 목표는 제시문 혹은 작품입니다. 사실관계 자체. 이거를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체화할 정도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 얄팍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해를 살짝 한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 자체를 여러 번 반복을 한다. 그래서 체화를 시키는 게 목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해석, 그 사실관계에 따른 해석이나 또 거기 딸려오는 개념어들 있잖아. 선생님들 그걸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느냐. 시중에 나오는 개념어들에 대한 정의 명제 있잖아. 정의된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틀린 명제입니다. 아니면은 사이비 명제입니다. 사이비라는 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개념어가 실제로는 우리 학계에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출제자들이. 어떤 개념어가 있으면은 다른 개념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첩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 이걸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허용을 하려고 그래. 왜냐? 개념어는 어떤 문학을 평론하는 데 쓰는 거거든. 그냥 평론하는 글이든 논문으로 평석을 하는 글이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념어를 흔들리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하게 해놓은 거야.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기성세대들, 그리고 문학을 많이 하고 출제를 하는 교수들의 생각이야.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정의 그대로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전부 다 완벽히 잘라져 있는 상태에 같이 느껴져. 암기가 되지.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아무리 공부해도 이상한 점이 계속 생기고 언어 감각이 생기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상한 부분, 개념어에서도 불구하고 해석상으로도 이 문장이 그 사실관계를 그렇게 표현한 게 맞는지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러 애매한 것은 애매한 그대로 해석을 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 과정에서 언어 감각이 극단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어.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제시문이 나오잖아, 수능에. 제시문 전체의 상황,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고 1, 2, 3, 4, 5 중에서 이상한 거 하나를 고르는 거야. 이럴 때는 이 문장 자체가 얘랑 안 맞는다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해. 거기선 중요한 게 거기서 개념어를 미리 어떻게 해석할지를 암기를 해놓고 있는 얘가 아니라 이 사실관계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서 쉽게 떠오르는 상황에서 1, 2, 3, 4, 5 사이를 비교 형량, 비교하는 능력을 세우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있는 사실관계를 굉장히 손쉽고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그래야지 이제 2차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여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언어감이야. 언어 감각은 평소에 여러분이 개념어나 해석을 공부할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감으로써 굉장히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도 지금 보시면은 본문이 있고 OX가 있습니다. 이 OX는 수능특강이랑 다른 여타 문제들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온 거예요. 이 제시문을 제대로 장악했다면은 이 OX를 안 보고도 웬만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연습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이 제시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OX, 그리고 선생님 강의, 그리고 분석서, 내용, 작품 해설 내용, 그리고 어휘도 나옵니다. 어휘 내용 등등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면은 내가 읽으라고 할 때 읽고 문제를 OX를 풀면 돼. 그러면 제시문을 읽고 OX를 풀어. 그럼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지. 독서랑 똑같아. 이것도 요약 필기를 해. 절대로 필기를 베껴 쓰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서 선생님 말한 것, 필기한 것을 한번 거쳐. 그리고 내가 그 필기 선생님 한 걸 보지 않고 쓰는 거야. 살짝 암기가 되면서 내 머릿속에서 섭취가 돼야 돼. 빡세지. 그리고 과제는 연습용으로 문제 한번 풀고 해설 확인하는 걸로 끝내. 제시문을 반복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1회독이 좀 달라. 1회독 할 때 선생님이 요약 필기를 해줘. 중요한 부분. 그런데 전체 분석된 거를 전체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잖아요. 응용이잖아 이제. 분석된 거 있지.
본문 분석된 것을 강의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은 것을 찾아서 필기를 다시 해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점검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야. 여기에는 어휘도 들어가. 고전회 같은 경우는 해석도 들어가. 다 해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작품 해설이라는 게 있어. 작품 해설은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야. 수긍이 되는지를 확인해. 모든 문학의 해석은 똑같아. 선생님이 해설해주는 거랑 분석 필기에 돼 있는 거랑 어휘 해석도 전부 다 똑같이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랑 그 해석 혹은 어휘랑 진짜 맞는지를 점검해가는 과정이야. 계속 수긍을 해. 그럴 때 중요한 거 필기를 실제로 해보고 밑줄을 실제로 쳐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이렇게 하면 1회독이 끝나.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1회독을 하고 이제 수강을 한 다음에 보충까지 해야 되지. 같은 주에 2회독을 한 다음에 3, 4, 5를 2, 3, 4주에 끝내. 이럴 때 여기 1회독 때 모든 필기가 돼 있잖아. 그것을 연습장에다 다시 옮겨 적으면서.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거는 이제 책에다 해도 되는데, 교재에다 해도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연습장에다 옮겨 적을 때는 우리 여기서 지칭하는 키워드가 있잖아. 그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 뭐 모란이든 꽃이든 이런 게 있으면 꽃을 쓰고, 이거는 뭐의 상징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쓴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재미난 게 OX 자체도 일종의 분석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당연히 우리 요약 필기 안에 들어가겠지만 2, 3, 4회, 5회독 안에서도 똑같이 복습을 할 때 반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자체를 반복을 한다. 그래서 그 현대시나 고전시 같은 경우, 짧은 시의 경우에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다시 해줄 텐데, 너무 긴 가사이거나 그 산문일 경우에는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거든. 그 부분은 나중에 연습이나 사설 모의고사 등등에서 이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